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은경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저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머를 공부하시다가 특히 접속사 부분, 컨정션 부분에서 나는 나름 접속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체계화 단계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정리 단계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멘붕이 오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 뭐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접속사의 끝은 어디일까? 접속사의 끝이 있긴 있는 걸까? 접속사는 얼마나 방대한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 초창기에 접속사를 정리하던 무렵에 가지던 그런 제 스스로의 궁금증과 딜레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다면 이러한 느낌들을 느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오늘의 컨셉은 컨정션 접속사로 잡아보았고요. 여타의 접속사 접근법과는 달리 오늘은 좀 색다르게 거시적 접근법을 통해서 접속사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접속사를 접근하는 대부분의 방식들이 what은 이런 거야, which는 이런 거야, not only but also는 이런 거야, 이런 방식의 미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큼은 거시적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에 다각도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거나 접속사의 공부가 초창기 단계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접속사를 공부를 하신 뒤에 이 거시적 접근법을 접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접속사에 대한 커다란 통찰을 좀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시청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평생을 바다에서 자라온 가난한 어부 산티아고가 허탕만 치던 84일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85일째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제가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 문장에서 6개의 접속사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접속사는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문장 곳곳에 등장하면서 글이나 스토리의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대한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접속사의 정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앞서 보신 영화성 문장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연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아는 가장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 접속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접속사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저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등위 접속사를 원하는 분들은 coordinate conjunction, coordinating conjunction 이렇게 말을 하고요. 종속 접속사를 subordinate conjunc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혹 등위 접속사를 대신해서 대등 접속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공식적 명칭은 등위 접속사가 맞고요. 등위 접속사가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이제 대등 접속사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 명칭, 사전에서 쓰여지고 있는 공식적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등위 접속사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를 저는 두 개의 하부 구조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서브 등위 접속사이고요. 두 번째는 등위 상관 접속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각각의 종류를 리스팅 해주시면 돼요. 서브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 yet, nor 이렇게 7가지가 되는데 이 7가지를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fanvoice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니셜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상관 접속사로서는 both A and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and neither A nor B 이런 종류들이 되게 되는데 상관 접속사의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어서 서로 쌍을 이루어 나온다, 서로 짝을 이루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어민들은 이것을 paired coordinate conjunction이나 correlative coordinate conjunction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이 상관 접속사에서 본질적으로 접속적 기능을 하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등위 접속사들이에요. 이를테면 both A and B에서는 and가 접속 역할을 하고요. not A but B에서는 but이 접속 역할을 하게 되고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도 but이 하게 되고요. either A or B에서는 or이, neither A nor B에서는 nor이 접속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단어들은 왜 등장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부사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의미의 짝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서브 등위 접속사에서 두 가지 요소의 연결뿐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의 요소의 연결도 가능해지는데요. 윌리엄 스트렁크 주니어라는 교수의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과 패트리시아 오코너의 Better English라는 책에서 보면은 마지막 요소를 제외하고서 각각의 요소 뒷부분에 콤마를 반드시 찍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등위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의 연결을 하는 접속사인 것은 맞긴 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for와 그래서라는 개념을 가지는 so라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밖에는 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의 정의라는 것은 교집합의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합집합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접속사의 기능을 모으고 합하여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등위 접속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어지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요소에서 그 각각의 요소는 형태적으로나 품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원어로는 parallelism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번역하여 병렬 구조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펄듀 대학의 라이팅 랩에서 정의 내리는 parallelism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종속 접속사의 분류가 되겠는데요. 종속 접속사는 그 종속 접속사를 필두로 하여 그 뒤에 문장이 끝나는 지점까지 종속 접속사를 필두로 하여 그 뒤에 문장이 하나의 절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하나의 추앙구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의 청구는 하나의 품사, 단 하나의 품사의 구실밖에는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필두로 하여 절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 하나의 청구가 명사의 구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콜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절을 이끌어간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청구가 형용사의 구실을 하게 되면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절을 이끌어간 접속사를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사절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하시는 것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이름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명사, 부사 이런 네이밍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형용사절 접속사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종속접속사의 이름이라는 것은 종속접속사가 형성되는 초창기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이 형용사절 접속사다, 그 절이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기능성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종속접속사가 생성되는 초기의 단계를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앞서 확인하신 문장에서 보면은 더 걸이라는 개념을 대체해서 후라는 접속사가 생성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걸은 명사였기 때문에 후라는 생성되는 접속사 이름이 관계대 명사가 된다는 것은 로지컬리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대어라는 부사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where라는 접속사가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를 대체하여 온 접속사, 그래서 관계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의 관계 대명사의 기능, where이 이끄는 절이 관계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점과 where의 이름이 관계 부사라는 점은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후가 이끌어가는 절이 형용사절 접속사다라는 점과 후라는 것의 네이밍이 관계 대명사다라는 것은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이 이끌어가고 있는 절이 형용사절이라는 점과 where의 이름이 관계부사라는 점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외에도 별도 이름을 가지는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이러한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본인이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동일한 이름의 절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알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정확히는 관계 형용사로 네이밍을 하여야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속접속사로는요, 명사절 종속접속사, 형용사절 종속접속사, 부사절 종속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명사절 종속접속사의 리스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that,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모든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복합관계 대명사와 형용사에서는 용법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 강조용법과 양보용법이라는 용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명사절 접속사의 구실을 하는 복합관계사와 복합관계 형용사는요 강조용법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 접속사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양보용법일 경우에 부사절 접속사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whether, if가 명사절 접속사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형용사절 접속사로는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접속사들이에요. 그리고 관계부사, 관계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사 관계대명사로 알고 있는 이 접속사도 형용사절 접속사의 카테고리에 내포되게 되는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의 경우에는 의미별 분류로 한 단계 더 거쳐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원인, 양보, 시간, 조건, 목적, 장소, 기타 이 정도의 의미별 분류법을 한 번 더 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 즉 이유의 접속사로는 because, as, since, now that, in that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양보의 접속사로는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though. 이 밖에도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의 양보 용법들 이런 것들이 양보의 접속사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돼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when, while, until, before, after, whenever 뭐 이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as soon as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로는요. if, unless,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in case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목적의 접속사에는 so that이 있을 거고요. 장소의 접속사로는 where가 있을 것이며 복합관계의 부사인 wherever까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거시적 접근법을 통해서 접속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시적 접근법은 끊임없는 비교와 대조라는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서 미시적 접근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커다란 통찰을 여러분에게 얻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접근법은 초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드릴 수가 있고요. 접속사를 보는 색다른 사고와 접근법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강조점을 두거나 초점을 두어서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접속사 공부의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접속사 공부를 좀 더 가속화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접속사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정리를 좀 더 확보부동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단단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접속사의 아웃라인만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 접속사들의 디테일한 속성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컨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